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산하공정에서 딜 그로브 모델을 활용하여 산화막의 두께를 예측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학교에서 반도체 관련 교과목을 수강할 때 보통 첫 시간에 반도체 역사를 얘기해 주시면서 꼭 듣게 되는 미국의 페어차일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오늘 다루게 되는 딜 그로브 예측 모델은 해당 모델을 만든 딜과 그로브가 페어차일드에서 고안한 모델입니다. 그로브는 인텔의 회장을 장기간 역임하기도 하였고 딜 역시 스탠포드에서 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사용할 때 나오는 여러가지 파라미터들인데요. 수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C의 경우는 기체의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G의 경우는 벌크에서의 기체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의 기체 농도가 아무래도 가장 높고요. 반도체 표면으로 올수록 기체의 농도는 작아지게 됩니다. 이때 웨이퍼 표면에서의 농도를 각각 CS, CO 라고 합니다. CS는 계면에서의 벌크 쪽 농도인 셈이고요. CO는 산화막 쪽의 농도인 것입니다. 둘이 같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I는 산화막과 실리콘 계면에서의 농도입니다. 다음은 F의 경우는 플럭스입니다.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는 모든 플럭스가 같다라고 가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F1은 가스가 이동하는 플럭스, F2는 산화막을 통과하면서 확산하는 플럭스, F3는 실리콘 표면에 도달한 산소가 실리콘과 반응하면서 실리콘 디옥사이드로 바뀌는 계면에서의 반응 플럭스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상당히 수식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굳이 수식으로 미분 방정식을 풀만한 가치가 있나 싶긴 합니다만 따라서 최대한 멈췄다가 이해가 되시면 따라오셔도 되고 결론 부분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플럭스를 각각 기체의 농도로 나타낸 식들이 있는데요. 얼핏 보면 미지수가 많아 보이지만 공정을 진행할 때에는 미리 알고 있는 값들이 많으니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CO의 값의 경우는 중학교 화학 시간에 배우는 헨리의 법칙으로 간단하게 CS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헨리의 법칙은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 부피의 액체 용매에 녹는 기체의 질량, 즉 용해도는 용매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그 기체의 부분 압력에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해당 수식의 경우 간단한 사칙 연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한번 멈춰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C의 질을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CA라는 변수로 바꾸고 상수를 붙여줍니다. 따라서 4번식처럼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제 앞장에 1번, 2번, 3번식과 4번식을 연립하면 CI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CI에 KS를 곱하게 되면 즉 3번식 F3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데요. 3번식 자체가 KS 곱하기 CI로 단순하기 때문에 3번식을 활용해서 변형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미분 방정식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건식산화와 습식산화의 N원값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을 적용해서 계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산화공정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의 두께인 X 옥사이드 제로의 값 역시 건식산화와 습식산화에 따라 다르게 대입하는데요. 습식산화의 경우 25나노미터로 설정하고 건식산화의 경우 0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식의 미분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됩니다. A와 B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상수를 간단하게 치환한 형태이고요. 또 이렇게 방정식을 이렇게 전개를 하면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수식을 다시 t가 큰 경우와 작은 경우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t가 큰 경우 루트 함수의 형태로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또 t가 작은 경우에는 전개를 하게 되면 선형 함수 형태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t가 작은 곳에서는 선형 개형으로 큰 부분에서는 루트 개형으로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